천년간의 회계 역사를 차근차근 배우는 여건회계, 역사에서 건진 회계 시작하겠습니다. 남영호입니다. 여건회계 제3편 산업혁명과 철도산업, 제3화 아시아 무역, 은이 필요하다. 무역을 하면은 돈이 필요하죠. 네, 돈이 바로 은이었습니다. 은이 필요하다. 영국 동인도 회사,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생기고 나서 유럽의 우후죽순으로 동인도 회사들이 생깁니다. 덴마크, 포르투갈, 프랑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이런 것들이 막 생깁니다. 뭐 동인도 회사뿐 아니에요. 미시시피 회사, 허슨만 회사, 별개 다 생깁니다만 이런 것들이 전 세계 무대로 해갖고 여러 지역에서 이런 물건들을 구매해서 가져옵니다. 이 지역에서 물건 가져올 때는 문제가 없어요. 내가 교환하면서 가져오니까. 그런데 중국의 경우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냐? 무역 역조입니다. 이게 아편전쟁까지 가는데요. 중국의 차, 비단, 도자기를 수입하는데 수출할 물건이 없는 거예요. 영국의 공산품이 들어갈 줄 알았죠? 안 들어가는 겁니다. 중국 황제가 뭐라고 하셨느냐? 여기에는 온갖 좋은 물건이 있지만 유럽 상인들에게서는 탐나는 물건이 하나도 없다. 중국 제품이 유럽 제품보다 뛰어나다. 그런데 왜 우리가 유럽 물건을 사야 하느냐?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는데 무슨 무역을 합니까? 그런데 굿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아메리카에 있는 스페인 은광에서 어마어마한 은이 생산됐습니다. 16,000톤, 26,000톤, 39,000톤, 1000kg이 1톤입니다. 뭐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메리카에서 스페인으로 들어오는 은들이 대부분 중국으로 가서 결제 대금으로 쓰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스페인이요. 전쟁을 무지무지합니다. 이게 30년 전쟁, 오스만,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 여기 프랑스랑도 30년 전쟁에서 싸우죠. 이러다 보니까 스페인의 은이 어디로 가느냐? 전비로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 전쟁하다 보면요, 군인이 필요하죠. 군인 월급 줘야죠. 근데 대부분 용병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용병들 월급을 은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들이 유럽을 가서 무역을 통해서 중국으로 가고, 중국은 얼씨구나 있습니다. 왜? 그때 중국이 은괴가 부족했어요. 중국은 왜 은괴가 부족했느냐? 명나라 때부터 세금을 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청나라 들어와서 세금을 은으로 받고 은을 유통시킨 게 아니고요. 조정해서 쓰는 비용들은 지폐로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납세자들 고민이 뭐냐? 세금을 낼 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서양 상인들이 와서 니네들 실크를 주면, 차를 주면, 도자기를 주면 내가 은을 주겠다 이런 겁니다. 첫째, 유럽의 이런 지역이요. 암스테르담, 런던, 안트베르펜. 안트베르펜은 벨기에에 있는 도시죠. 여기서부터 이런 것들이 갑니다. 장신구 무기가 가면은 상하가 오고, 다시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를 끌고서 신들에게다 팔면 어떻게 돼요? 은을 받습니다. 은을 받고 또 설탕을 받아서 그걸 유럽으로 가져가서 이제 유럽에서 아시아로 갑니다. 가갖고 어떻게 해요? 은을 주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가져옵니다. 이게 대항해시대 이후의 무역의 흐름이에요. 은으로 이제 무역을 한다는 건 알았는데요. 유럽 내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유럽 내에서는 뭐를 썼을까? 유럽 화폐는요, 근본적으로 코인이었습니다. 주화. 즉, 금화, 은화 또는 금속 합금물이 기본 화폐였습니다. 금은 매장량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화 가치가 굉장히 안정돼 있죠. 그렇지만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대항해 시대 이후에는요, 국가들이 막 성장하는데 이때 채굴량 부족으로 디플레가 발생합니다. 이런 디플레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뭐냐? 페이퍼머니입니다. 지폐. 이 지폐는요,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됐느냐? 환어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상인들이 쓰는 환어음. 이제 그 다음에는 국채 같은 거에 됐다가 마지막으로는 은행권으로 발달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지폐는요, 인플레가 발생합니다. 프랑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지폐를 막 발행해갖고 초인플레가 발생하고 고생한 적이 많습니다. 환어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갚겠다 하는 종이 쪽이죠?
그런데 이 환어음이라는 건 조금 복잡합니다. 예, 그냥 갚겠다가 아니고 물건을 쓴 다음에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A 상인이요. 베니스 상인이라고 합시다. 런던 가서 물건을 산다고 합시다. 베네치아 상인이 먼저 베네치아에서 돈을 주고 어음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런던에 가서 런던 수출업자한테 실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어음을 제공합니다. 예, 여기까지는 이해가 쉽죠? 그러면 이제 A는 실크 받아오고 B는 어음을 받아옵니다.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도시에 가서 런던에서 은행에 가갖고 어음을 제시하면은 파운드화로 줍니다. 그럼 B 도시의 지급은행은 A 도시의 발행은행과 상호 대처를 합니다. 즉 베네치아 은행과 런던 은행이 알아서 대처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요. 상인들이 이렇게 뒀습니다. 즉 C 상인한테 어음을 양도합니다. 그러면요, 이게 결국 화폐로 바뀌는 겁니다. 왜? 돈이란 게 뭐예요? 그냥 필요할 때 가치를 갖다 주는 거잖아요. 교환하는 거죠. C한테 가고 C가 D한테 가고. 네, 이렇게 돼서 어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환어음이 있고 하나는 약속어음인데, 환어음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상업어음입니다. 그런데 약속어음은 뭐냐? 이렇게 거래가 없고 그냥 발행인이 돈이 필요해서 발행을 하면서 돈을 받고 종이 쪽을 줍니다. 나중에 어음 소지인이 돈 돌려주세요 하면 이제 발행이 주죠. 이걸 금융어음이라고 많이 합니다. 이걸 은행이 발행한 거를 뱅크 노트라고 합니다. 은행이 발행을 합니다. 한 달 후에 찾아오시면 제가 얼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달 후에 찾아갑니까? 안 찾아가죠. 또 누구한테 이걸 이용하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상업자물 은행을 설립하고 거래 편의를 위해서 환어음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화폐 기능을 합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죠. 은행이 자기의 약속음을 발행합니다. 은행권이죠. 화폐 기능을 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국가로부터 화폐 발행권을 획득해갖고 지폐를 발행한다 이겁니다. 저희가 네덜란드랑 영국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뱅크 노트인데요. 영국은행이 1732년에 발행한 겁니다. 현대판으로 보면 요겁니다. 1956년에 발행한 겁니다. 네덜란드는 어떻게 해서 지폐를 발행했느냐? 네덜란드는요, 먼저 암스테르담 은행 설립을 하도록 특권을 줍니다. 그 다음 암스테르담 사업을 하려면은 무조건 길더만 사용하게 했습니다. 암스테르담 은행에 돈을 맡겨야 되고 계좌를 열고 은행에 주화를 맡기면은 그만큼 해당되는 지폐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 지폐를 써야지만 암스테르담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지폐, 즉 길더가 네덜란드 전체로 퍼지면데 이제 얼마나 신용을 쌓았느냐. 암스테르담 은행은요, 지불준비금을 80% 이상 가졌습니다. 지불준비금을 80% 이상 가졌다는 뜻은 뭐냐? 예금이 1900만 길더라면은 1600만 귀금속을 은행에 감추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길더라는 화폐는 국제무역에 굉장히 중요한 통화로 자리 잡게 됩니다. 예. 영국 얘기를 하겠습니다. 잉글랜드는 윌리엄 3세가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냐? 개인한테 원래 돈을 빌리면 되는데요. 개인이 안 빌려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냐? 은행을 설립하게 만듭니다. 누구한테? 개인들한테 은행을 설립해라. 그 다음에 이 은행에서 융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은행권을 발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은행권을 계속 발행해갖고 영국 은행이 민간은행에서 2차 대전 이후에 국립은행으로 바뀝니다. 지폐 발행하는 순서를 보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영국 은행은 윌리엄 3세 돈을 빌려주고 그만큼의 무기명 은행어음을 발행합니다. 그럼 국민들은 국왕이 보증한 거니까 믿고 유통을 합니다. 물론 이 어음은요, 이자가 있습니다. 근데 국왕이요, 안 갚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은행도 그냥 계속 돌아다니게 합니다. 결국 통화로 돼갖고 은행권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영국의 지폐가 발행되고요. 네덜란드가 먼저 있죠. 영국이 그걸 모방한 겁니다. 네덜란드에 딜더라는 게 생기고 영국에 파운드라는 게 생깁니다.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죠. 중국으로 그렇게 은이 많이 갔잖아요. 은괴가. 그거 어디로 갔나? 청나라에 반입된 은괴는요, 은화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중국 참 이상하죠. 은화. 유럽에서 은화를 만들었는데요. 은자로 유통된다. 여러 종류의 은괴들을 통칭하는 말이 은자입니다. 이걸로 세금도 납부하고 폭넓게 사용했는데 19세기 말에 와서야 은화를 만듭니다. 은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은 조각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제은이라고 말발굽처럼 생긴 은이 있습니다. 이 은 덩어리 이런 걸 은자라서 이걸 활용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됐냐? 조선 전기에 실물화폐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뭐 조선 통보가 나왔는데 다 망했어요. 그리고 조선 후기에 가서 상평 통보라는 게 많이 쓰였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엽전입니다. 그리고 은화가 있었는데 거의 안 쓰이고요. 그때까지도 실물화폐가 농촌에서 쓰였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주식회사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동인도에서 같은 주식회사는 어떻게 발전했나? 다음화는 종이 쪽으로 떼돈을 벌려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다음 화 기대해 주세요. 안녕히 계십시오.